네, 안녕하세요. 김병입니다. 10월 8일 하루 출퇴근 경제 공부에 대해서 좀 늦게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어제 병원을 좀 갔다 와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뉴스 자체는 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맨 처음 기사가 제일 어려웠고 뭐 여러분들의 수준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되는 경우도 많았고 기사적인 부분, 리스크적인 부분이 사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가 이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게 됐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950, 60선에서 좀 정착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상승은 단기간에 뭐 갑자기 상승할 거에 대한 상승이 아니라 어, 하단의 흐름을 막는, 하락의 흐름을 막는 거였고, 그거에 대한 대부분의 흐름의 장세는 기관이 6,100억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많이 샀고,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이 조금 많이 팔았고, 결국 기관이 좀 끌어올린 장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이렇게 안심할 만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증시에 있는 리스크를 얼마나 빨리 해결해 나가냐 혹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스크냐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전문가들은 많은 악재 중에서도 중국발 전력난, 헝다 사태 등이 가장 큰 요소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헝다 사태보다는 이 중국발 전력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국발 전력난에서 이어지는 그 공급난, 여기 있는 공급망 충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가 이 기사에서도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이 강한 나라기도 하고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조업이 무너지는, 여기 있구나. 어, 제조업이 흔들리거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수요 공급을 배우자 우리 수요가 올라가도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작아져도 내려가죠.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이제 가격이다. 이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급이 밀린다는 것은 이 가격이 밀린다는 공급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팔아야 되는 그 한정된 양이 계속 적어지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수요가 올라가서 따라오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비용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좀 체크해 나가면서 투자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밑줄 중요한 부분이라 좀 굵게 쳐놨는데 중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맞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투자자가 이렇게 환율도 높고 한데 더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죠. 잠깐 쉬고 있으면 되니까 리스크가 해결되고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리스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이슈지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고 그리고 결국 중국난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편인데 지난 2015년에 중국 신용위기 당시에 비해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고 아직 뚜렷한 한머니 유출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외환 보유액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달러나 뭐 유로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외환 보유액이 두껍고 많아야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민감해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IMF죠. 우리나라 IMF에서 미국에 달러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 거죠. 달러를 사야 되다 보니까 달러는 없는데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어,
미친 속도로 올라가서 뭐 1,900원까지 올라갔었죠. 지금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뒤로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있는데, 똑같이 중국도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태고, 이제 한머니 유출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자본시장의 돈이 그 국가 경제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한머니라고 하는데, 아직 그 자본이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위기관리 능력이 아직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도 테이퍼링과 부찬도 협상 난항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등이 있지만 미국 내 신용 리스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 리스크가 안정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 리스크는 거의 이제 해결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리스크는 이제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 해결된다의 7, 안 해결된다의 3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8대2, 9대1 정도 가는 것까지 이제 지켜봐야겠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억도 안 날 리스크입니다. 2015년 이후 중국 신용위기도 위험한 상태였고, 우리 코로나만 해도 엄청나게 불안한 위험한 일이었지만,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이슈였지만 아무렇지도 않죠. 똑같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나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고 기업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무너지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라 전체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주 주말 과제죠. 주말 과제, 이번 주 주말 과제에 좀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놨으니까 그것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냈는데, 제가 이제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단어로는 풀어서 설명을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좀 냈는데, 테이퍼링은 이제 우리 양적 완화라는 말을 씁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통화량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막 푸는 겁니다. 돈을 막 푸는데 이제 경제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아까 말한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과열되고 물가가 과열되고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 실업률이 안정화가 된다면 우리가 돈을 이제 걷어들여야겠죠. 경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과열되는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경기를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하는데, 이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입했던 채권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테이퍼링이다. 그런 점에서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해석할 수 있고, 등등등 여기 적혀 있죠. 은행 이자율을 올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 통화량을 축소할 수 있다. 그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환보유액은 외환보유고의 이제 외국 통화 예금에 대한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달러, 유로, 엔화 등. 근데 이 외환보유고가 국제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알기로 네이버에 그냥 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환보유고 아니면 외환보유액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느리네요. 외환보유고나 외환보유액을 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기 뜨네요.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다. 괜찮은 수준이다. 점점점 쌓여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외환보유고가 그 옛날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MF 같은 일이 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터진 리스크가 다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리스크라고 하는 리스크는 사실 리스크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주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주말 과제도 무사히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